여러분 지금 당장 중고 거래 앱을 켜서 캠핑 혹은 텐트라고 검색해 보세요. 어떤 풍경이 펼쳐지나요? 3년 전만 해도 웃돈을 얹어줘도 못 구해서 오픈런까지 해야 했던 수백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 텐트들이 지금은 풀세트 금매, 거의 새것 가격 인하라는 애처로운 제목을 달고 끝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정가의 반값에 내놓아도 채팅 한 번 오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불과 2, 3년 전 대한민국 산천초목을 가득 메웠던 그 수많은 텐트와 불멍의 열기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캠핑 유행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7조 원 규모까지 몸집을 불렸던 대한민국 캠핑 시장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비의 배신과 산업의 구조적 몰락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창고에 잠자고 있는 저 장비들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트렌드와 그 이면의 비즈니스를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캠핑 공화국의 몰락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코로나 특수가 만든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노우피크나 코베아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 떨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대한민국 소비 지형도를 읽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죠.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캠핑에 미쳤었냐는 거죠. 사실 캠핑은 원래 불편함을 즐기는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모든 상황을 바꿨어요. 하늘길이 막히고 식당은 문을 닫고 갈 곳 잃은 보복 소비의 에너지가 분출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대자연이었죠. 밀폐되지 않은 공간, 우리 가족끼리만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 캠핑은 휴식이라기보다 당시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캠핑은 숙박비가 안 드니까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오해였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시작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텐트 하나 사면 끝인가요? 아니죠. 타프 사야죠. 의자 사야죠. 테이블 사야죠. 거기다 감성 챙긴다고 조명에, 화로대에, 침낭까지. 한 번만 사면 평생 쓴다는 말은 캠핑계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캠핑 붐이 절정이었던 2021년 기준 신규 캠퍼들의 평균 초기 장비 구입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웬만한 고급 호텔 10번은 갈 수 있는 돈을 시작도 하기 전에 쏟아부은 거죠. 이게 과연 가성비 있는 취미였을까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과시적 소비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경기 수원의 한 캠핑 용품 매장 앞에는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특정 브랜드의 텐트를 사기 위해서였죠. 아니, 텐트를 사려고 텐트 안에서 밤을 새운다고요? 네, 실화였습니다. 리셀 가격이 정가의 2배를 웃돌기도 했으니까요. 샤넬백 오픈런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죠. 당시 커뮤니티에는 이런 대화가 흔했습니다. A사 텐트 당첨됐는데 이거 피 얼마나 붙여서 팔 수 있을까요? 최소 100은 받으셔야죠. 지금 물건이 없어서 난리예요. 취미가 아니라 투기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뜨겁던 시장에 서서히 찬물이 끼얹어지기 시작한 건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변화가 캠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노동의 자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캠핑에 질려버린 과정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처음엔 원터치 텐트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 텐트에 거대한 거실형 텐트가 눈에 들어오죠. 아, 저게 진짜구나 싶어 기변을 합니다. 짐이 늘어나니 차를 바꿉니다. SUV로도 모자라 루프박스를 올리죠. 이제 캠핑은 힐링이 아니라 이사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파초김처럼 절여진 몸을 이끌고 짐을 쌉니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밤 9시 랜턴 켜고 땀 뻘뻘 흘리며 2시간 동안 집을 짓습니다. 고기 좀 구워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철수 준비입니다. 내가 왜 돈 내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뇌를 스치기 시작합니다. 결정타는 물가였습니다. 캠핑장 예약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1박에 7만 원, 8만 원, 좀 좋다 싶으면 12만 원을 부릅니다. 여기에 기름값, 장작값, 먹거리 비용까지 합치면 1박 2일에 3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이 돈이면 호텔 가서 조식 먹고 수영장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순간 당근마켓에 캠핑 풀세트 일괄 판매 글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캠핑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불멍하며 느끼는 여유, 그건 돈으로 못 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감성은 유효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몰락은 그 감성을 즐기던 진짜 캠퍼들이 아니라 유행 따라 들어왔던 패션 캠퍼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소비자들의 마음 변심일 뿐입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기업들이에요. 이제 텐트 밖으로 나와서 이 판을 키웠던 기업들의 내부를 들여다봅시다. 비즈니스 용어 중에 채찍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소비자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공급망 끝단에 있는 제조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현상을 말하죠. 코로나 시절 텐트가 없어서 못 팔 때, 기업들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 주문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노를 저으려니 물이 순식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는 일본 브랜드 스노우피크를 볼까요? 2024년 초 이 회사의 실적 발표는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90% 이상 폭락했거든요.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결국 상장 폐지 후 경영권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부동의 1위였던 코베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때 매출이 2배 넘게 뛰며 고공행진을 했지만 지금은 쌓여가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눈물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죠. 이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캠핑을 안 가서일까요? 아니요. 수요 예측의 실패와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른바 C커머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중국산 캠핑용품은 싸구려라, 금방 망가진다는 거였죠. 하지만 최근 중국 브랜드들의 퀄리티를 보세요. 메이저 브랜드에서 150만 원에 파는 텐트와 거의 흡사한 스펙의 제품을 알리에서는 30만 원대에 무료 배송으로 쏩니다. 소비자들은 깨달은 거죠. 아, 저 로고 하나에 내가 100만 원을 더 태우고 있었구나. 하지만 기업들보다 더 심각한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말마다 예약 전쟁을 벌였던 캠핑장들입니다. 요즘 캠핑장 1박 가격 확인해 보셨나요? 기본 6만 원에서 비싼 곳은 12만 원까지 합니다. 2박을 하면 2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너타임이라는 명목에 밤 10시만 되면 강제로 불을 끄게 하고 기준 인원 2명에 아이 1명 추가될 때마다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심지어 전기를 많이 쓰는 캠핑용 에어컨이나 히터는 사용 금지인 곳이 허다해요. 10만 원이나 내고 왔는데 무슨 수용소에 온 기분이 들게 하죠. 입실은 오후 2시인데 퇴실은 오전 11시라며 10시 반부터 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눈치를 줍니다. 냉정하게 계상이 한번 두드려 봅시다. 캠핑 장비 감가상각에 기름값, 캠핑장 요금, 음식값까지 합치면 1박 2일에 4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노동 강도는 최상이죠. 반면 도심 속 비즈니스 호텔이나 동남아 저가 항공권은 이제 캠핑 비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돈 내고 고생하는 시스템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캠핑의 몰락을 가속화한 건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텐트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술, V2L이 캠핑의 정의를 통째로 바꾸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있는 대용량 배터리 전기를 외부로 끌어다 쓰는 이 기술은 이제 캠핑장에서 전기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사장님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텐트 치고 가스버너 연결하고 겨울엔 등유 난로 들고 다니느라 짐이 한가득이었죠. 이제 전기차 캠퍼들은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전기장판 켜고 인덕션으로 요리를 합니다. 텐트요? 그냥 차 뒤에 간단한 도킹 텐트 하나 치거나 아예 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의 변화가 아니라 휴식의 질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전통적인 캠핑 용품 제조사들이 전기차의 보급을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팔던 난로, 가스 버너, 대형 텐트들이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캠핑용품은 다 쓰레기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창한 장비를 뽐내는 캠핑에서 얼마나 간편하게 자연을 즐기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경제학에는 소비의 양극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불황일수록 어중간한 가격대의 제품은 가장 먼저 외면받는다는 뜻이죠. 100대 200만 원대, 적당히 브랜드 이름 있고 적당히 큰 거실형 텐트들이 지금 중고시장에서 가장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반면 아예 초고가 명품이거나 아예 실용적인 저가형은 의외로 수요가 탄탄합니다. 살아남는 쪽을 볼까요? 바로 몸만 가면 되는 초호화 글램핑장들입니다. 사람들의 자연에서 쉬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단지 텐트 치는 노동이 싫어진 겁니다.
1박에 50만 원씩 해도 풀옵션이 갖춰진 글램핑장은 여전히 성황입니다. 캠핑은 이제 장비 산업에서 숙박 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 특수로 부풀었던 캠핑 시장은 이제 정상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중간 가격대 브랜드는 구조 조정될 것입니다. 둘째, 전기차와 V2L 기술은 캠핑의 패러다임을 노동에서 편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캠핑은 이제 모두의 유행이 아니라 초호화 휴식과 생존형 미니멀리즘이라는 양극단으로 분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실천 가이드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장비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지난 1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장비가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캠핑의 목적을 재정의하세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팅에 지쳤다면 장비를 줄이고 경험에 집중하는 미니멀 캠핑으로 전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캠핑장을 고를 때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땅만 빌려주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은 이제 걸러야 시장이 바뀝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반값에도 안 팔리는 그 텐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텐트가 팔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텐트를 통해 얻으려 했던 환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텐트 하나가 우리에게 완벽한 휴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아버린 거죠. 결국 캠핑의 몰락은 취미의 종말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소비의 종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만의 방식으로 자연을 즐길 준비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취미 생활과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캠핑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캠핑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트렌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